네, 스캡션 테스트 분석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따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영원쌤이 상의 탈의를 해줬습니다. 해줘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었고요. 일단은 영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보세요. 그냥 보고 어떠한 보상작용들이, 어떠한 잘못된 패턴들이 나오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쪽만 하는 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이렇게 양쪽 손을 했을 때와 한쪽 손을 했을 때 패턴이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벌써부터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많은 것들이 보일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제일 첫 번째로 상방 회전이 잘 일어났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 뒤에서 보기보다는 우리가 옆쪽에서 봤었던 견갑골의 하각이 내 몸통의 정중앙선에 왔는지를 검사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검사 결과에서 잘 안 일어났던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거 기억을 일단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뒤쪽에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이 척추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견갑골과 척추 간의 거리를 일단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보면 오른쪽은 조금 거리가 있는 반면에 왼쪽은 거리가 좀 적죠. 그 얘기는 상방회전의 범위가 오른쪽은 더 잘 일어난 반면에 지금 제가 보기엔 이 정도 돌아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지금 살짝 라인이 보이는데 이 정도 돌아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왼쪽이 이 공간이 조금 거리가 적기 때문에 상방회전이 조금 덜 일어나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조금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상방회전을 하면 할수록 이 하각이 척추에 비해서 멀어질 거기 때문에 덜 멀어진 쪽이 상방회전이 좀 덜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외회전 같은 경우에는 스캐뷸라 디스키네시스 타입 2가 뭐냐면 견갑골의 내측연이 뜨는 거죠. 그 내측연이 뜨는 것을 견갑골이 내회전됐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그럼 견갑골이 외회전됐다라는 것은 이 내측연이 흉곽에 잘 부착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죠. 만약에 부착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잘 뭔가 윤곽이 잘 안 보이지 않겠죠. 무슨 얘기냐면 윤곽이 잘 보이겠죠. 만약에 외회전이 잘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강의 자료에 넣어놨던 어깨가 요게 바로 접니다. 제 어깨인데 제 어깨를 보시면 저도 왼쪽이 좀 안 좋은 어깨인데 지금 보이시죠? 왼쪽이 내측연이 지금 뭔가 오른쪽에 비해서는 잘 보이죠. 이게 지금 견갑골이 외회전이 잘 안 일어나는 거죠. 그걸 보고 이 왼쪽 어깨를 조금 더 트레이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것처럼 보이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해보면 여러 가지가 보이죠. 하부 승모근은 오히려 왼쪽이 더 선명하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작동을 잘 하고 있는데 자, 척추와 견갑골의 거리를 보면 네, 요거는 오히려 왼쪽이 더 상방회전이 잘 되고 있는 반면에 왼쪽이 외회전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내측연의 돌출도를 보고 우리가 외회전이 잘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후방경사. 자, 견갑골의 전방경사가 스캐뷸라 디스키네시스 타입 1이었죠. 하각이 돌출되어 있는 거였는데 반대로 후방경사는 하각이 잘 붙어 있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당연히 하각은 잘 붙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머리통이랑 이 목 부분 좀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헤드가 영어로는 위글이라 그래요. 우리 위글 위글이라는 영어 노래도 있죠. 그것처럼 꿈틀꿈틀 거리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머리카락이 막 흔들리고 머리통이 꿈틀꿈틀 되는 게 보이죠? 자, 그럼 얘가 왜 이렇게 꿈틀꿈틀거릴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쪽의 근육이 문제길래 머리통이 꿈틀거리는지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 조금 넘어가서 한 손씩 할 때를 보면 어느 쪽이 머리통이 꿈틀거리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정확히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왼쪽 들어 올리려고 하자마자 머리통이 꿈틀꿈틀거립니다. 지금도 계속 머리통 돌아가고 있어요. 그쵸. 지금도 움직임 툭툭 끊기고요. 자, 오른쪽은 머리통이 꿈틀거린다기보다 올라갈 때 어떤 게 보이냐면 이렇게 약간 휘어지는 게 좀 보이죠. 근데 왼쪽처럼 머리통이 심하게 꿈틀거리진 않습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근육들이 지금 과도하게 작용을 해서 머리통이 꿈틀거리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목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꿈틀거린다라는 표현은 목이 이쪽으로 라테럴 플렉션 되는 움직임과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로테이션 되는 움직임과 그리고 뒤로 익스텐션 되는 움직임 이런 세 가지가 합쳐져서 꿈틀꿈틀거리는 게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 이런 근육들 머리를 움직이는 근육들은 어떤 근육들이냐면 견갑골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견갑거근이나 혹은 이렇게 붙어 있는 상부 승모근 둘 중 하나가 이 머리통이 꿈틀꿈틀거리는 것을 만들게 되겠죠. 자, 왜냐하면 이 견갑거근과 상부승모근 둘 다 작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견갑골의 회전을 담당하는 상부승모근은 상방회전, 견갑골은 하방회전을 담당하는 근육이고 그리고 또 두 근육 다 목의 회전, 로테이션을 담당하고 그리고 양쪽에다 수축했을 때 뒤로 익스텐션 하는 역할도 하고 한쪽만 수축하면 라테럴 플렉션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근육들의 작용들이 공통적으로 좀 겹치기 때문에 상부승모근과 견갑거근 둘 중에 하나가 뭔가 혹은 뭐 둘 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거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영원쌤 같은 경우에 아까 견갑거근의 길이 검사를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상부승모근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부승모근이 단축됐다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부승모근이 단축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상부승모근과 하부승모근과 정거근의 그런 작용들의 좀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정상적이진 않다라는 힌트를 얻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정적인 자세에서 근육의 근비대가 좀 차이가 있진 않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정적인 자세로 서 있을 때 일반적으로 근비대가 많이 보이는 곳이 바로 이 광배 쪽이죠. 저 광배 쪽 보면 지금 오른쪽은 광배근에 발달이 좀 잘 일어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약간 윤곽도 보이고, 그죠? 그리고 떨어지는 각도도 광배근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만 이쪽은 약간 편편하게 떨어지고 윤곽도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딱 보면 오른쪽에 있는 광배근이 훨씬 더 잘 쓰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근비대의 차이는 이 기립근의 차이를 또 볼 수가 있을 텐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어쌤은 이쪽 왼쪽 기립근이 상당히 두꺼운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렇게 근비대의 차이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올라가서도 근비대의 차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